결론 이거예요. 비트코인을 띄워야 국채가 팔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비트코인을 펌핑 시킬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볼만맨입니다. 요즘에 뭐 미국 부채 한도나 아니면 뭐 TJ 잔고나 거시적인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제가 정리를 쫙 해봤습니다. 알기 쉽게 쫙 풀어 드릴 테니까 얘기 듣듯이 편하게 들으세요. 상반기에 생각보다 달리질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고, 또 이 예측이 또 많은 전문가들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보는 자료가 비슷하고 해석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제가 알기 쉽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요번 상반기에 우리가 흥미롭게 봤던 게 뭐냐면, 누가 비트코인을 움직이는가. 전통적인 초기 고래들이냐, 아니면 기관이랑 상장 기업이냐, 누가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누가 진짜로 이 시장을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저는 그 전까지는 세력이 다 움직이는 자산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세력과 또 세력이 의도한 대로 어느 정도 움직이는 자산이었다면, 지금은 기관이나 상장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 근거는 뭐냐? 왔어야 할 조정도 오질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기존 사이클에 대해서 보면요, 기존 사이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원래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어야 되거든요. 뭐 저번 사이클로 빗대면은 지금 한 50% 가까이 빠졌어야 되는 구간인데도 제대로 된 조정은 한 번도 오지 않았죠. 예상치 못했던 트럼프 관세 때문에 한 번 오긴 했지만 제대로 된 조정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조정폭이 10%밖에 안 나왔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전쟁이 났는데 10%밖에 조정이 안 나오지? 저는 한 20% 정도의 조정이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조정이 99K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끝났더라고요. 계속 제가 신기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때 기업이 떠받쳤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기업이 기관도 있지만 이 상장사들이 떠받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흡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7월 4일 금요일에 블룸버그에서 보도하기를 비트코인의 주도권이 초기 고래들에서 기관으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관은 현물 ETF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제는 여기 플러스 상장사, ETF 플러스 상장사들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상장사들이. 이 기업들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얘네들은 전환사채 등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형태로 자꾸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극한 그런 매집의 신호고, 전쟁 때도 얘네들이 떠받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하반기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라는 거는, 일단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있는데, 이게 BBB 액트, 원래 이제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해야 되는데 법안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BBB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올해는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따로 없어도 될 정도로 BBB에서 5 트릴리언 달러 정도를 증액을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5조 달러 정도를 증액을 시킬 거예요. 근데 미국이 하반기에 더 필요한 부채 한도는 2조 달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사실 뭐 BBB로 하든지 부채 한도 증액을 따로 법안으로 하든지 그건 큰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당이 미워도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를 디폴트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뭘로 되든지 부채 한도는 증액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사인만 남겨놨나요? 이제 곧 될 건데, 이제 지니어스 액트는 뭐냐면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이죠. 그러니까 기존 은행이나 투자사들이나 얘네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투자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규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했다가 규제 때문에 망하면 누구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규제가 명확해야지 그 규제를 다 지켜가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규제가 명확화되면은 엄청난 돈이 또 시장에 흘러 들어갈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이 완전히 제도권 들어간다는 거,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뜻이고요. 당연히 단기 랠리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단기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7월에 단기 랠리가 올 수가 있다.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이 TGA 충전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TGA 충전.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GA.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TGA. 그럼 TGA가 뭐냐 이거야. US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입니다. US 트레저리는 뭐냐면 재무부입니다. 미 재무부 일반 계정. 그러니까 재무부의 통장 잔고입니다. 미 재무부의 지갑입니다. 지금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돈들,
그럴 듯하는 거고요. 이 TGA 충전 때문에 약간 뭐 조정이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죠 지금. 저도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볼까요? 미국의 하반기 국채 발행 규모가요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 예, 2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이 2조 달러를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야 됩니다. TGA 잔고가 0.33 트릴리언 달러, 예상 적자가 1년에 2.4 정도를 계산하거든요. 예상 적자가 1.2 트릴리언 달러가 하반기 발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연기금에서 빌렸다고 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기금 상환에 약 0.5 트릴리언 달러를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2 트릴리언 달러 정도, 2조 달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돈을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 TGA를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TGA가 0.37T예요. 지금 현재 TGA 잔고로 남아 있는 거고요. 목표 TGA 잔고는 7천억 달러입니다. 재무부도 여기 어디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할 때 돈을 써야 되고 돈을 좀 쟁여놔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0.7 정도를 채워 넣어야 되는 돈의 숫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0.37T가 현재 있는 거고요. 목표가 0.7T니까 충전 필요액이 0.33T입니다. 요거를 9월 말까지 채워 넣으면 돼요. 근데 9월 전까지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TGA 잔고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으면서 이때 돈 풀기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국채 발행 규모가 엄청났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엄청난 규모의 잔고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재무부 지갑에 이렇게 엄청난 돈이 쌓이게 된 겁니다. 21년도에 자산 가격이 거의 폭발했죠. 자산 가격이 왜 폭발을 했느냐?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요 국채로 벌어들인 돈을 시장에 엄청나게 푼 겁니다. 이렇게. 자산 시장이 거의 폭발을 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겠죠. 2021년도에 슈퍼 메가 불장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21년 같은 불장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돈을 이렇게 풀어버렸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다 폭등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때부터 뭘 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양적 긴축을 시작한 겁니다.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을 풀렸으니까 TGA 잔고로 돈을 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핀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아주 재밌는 부분입니다. 뭘 했느냐? 이건 이제 시장에 돈을 푸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제닛 옐런이라는 금융 천재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때는 금리가 올라갔어요.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금리 대상승기입니다. 금리를 5.5%까지 올리던 그 시절인데 금리를 올리는데 TGA 잔고를 풀어서 이거는 그러면 이제 돈이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시장이 나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2020년도 중순에 또 8 정도까지 또 만들죠. 2025년입니다. 2025년만 좀 따로 놓고 보겠습니다. 이 0.7T 라인 있죠. 이 0.7T 라인 위로 올라가고 0.8T도 갔다가 이때 미국이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TGA 잔고를 써서 돈을 마련을 합니다. 거의 4월 7일이 되면은 거의 0.3 트릴리언 달러가 깨질 뻔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합니다. 왜 반등을 하느냐? 4월 15일에 세금을 걷기 때문에 세금으로 이렇게 쭉 올라온 겁니다. 세금으로.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해서 계속 돈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 적자를 TGA 잔고로 메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TGA 잔고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냐? TGA 잔고는 최소한 0.5, 목표는 0.7에서 0.8조 달러를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요 라인을 유지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미 재무부의 관례고 목표입니다.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0.5가 최소한이라고 본다면 목표는 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0.7이라는 목표가 있으면은 충전 필요액이 0.33T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보통은 증세 법안이 발행이 되면은 굉장히 빨리 이제 충전을 하거든요. 한 1개월에서 2개월 내로 빨리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9월까지는 아마 충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채우는 기간에는 우리가 시장에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동성을 빨아오는 거니까요. 원래는 이제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마무리되면은 그 직후부터 재무부의 TJ 계정이 충전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BBB 법안이 7월 5일 통과됐죠. BBB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충전을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9월까지라고 써놨지만 여기 8월 중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 트릴리언 달러의 유동성을 흡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0.4 트릴리언 달러를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메마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동성이 메마르면 이제 조정이 오는 거 아니냐.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급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동성 흡수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면 국채 발행을 급증하고 시장에서 현금을 흡수하고 보통 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서 조정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전략은 뭐냐? 지금 제가 알트들을 사놨던 금액들 있잖아요. 안 오른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급등한 것들이 있거든요. 급등한 것들 뭐 세이라든지 봉크라든지 이런 거는 급등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다시 매수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6대 2대 1대 1 정도가 됐거든요. 이게 뭐냐? 비트, 이더, 알트, 현금 요 정도로 제가 짜고 있는데 요 알트들을 조금 정리를 더 할 생각입니다. 알트들을 또 좀 더 정리를 하고 비트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6대 2대 0.5대 1.5 이게 뭐냐? 비트, 이더, 알트, 현금 요렇게 현금 비중을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차했을 때 조정이 나오면 비트로 요 금액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래도 요거는 조금 남겨 놓는 게 어떤 로또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알트가 요거는 조금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하반기에 2, 3회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일단 이 TGA가 충전이 완료가 되고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면 유동성이 개방되면요 이제 랠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 8월 말에서 9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8월 조정장에서 기업이 만약에 판매를 한다 그런다면은 고래들은 수익 배두들기면서 나갔어요. 고래들은 이미 수익 실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업들이 만약에 판다 그러면 90K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기업이 팔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정이 조금 오면 그때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죠. 그리고 8월 조정장에 기업이 매도하느냐 매수하느냐, 오히려 저는 또 매수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아마 매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전쟁 때 비트코인이 만약에 국채를 대신 산다고 하면 어떻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총 국제에 필요한 자금이 2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 시총이 1 트릴리언이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총이 플러스 1 트릴리언이 되면은 1 트릴리언 달러의 추가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만약에 크립토 시총이 5%가 된다면요, 지금은 0.33이거든요. 지금 0.33인데 만약에 요게 뭐 대불장이 와서 5 트릴리언 달러가 된다면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약 4 트릴리언 달러 증가할 걸로 보고요. 크립토 시총이 5T일 때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약 0.4 트릴리언 달러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0.3T가 국채가 매입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TGA의 어떤 적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반기에 당연히 지니어스 액트가 서명될 거고요. 금리 인하가 만일 3번 진행된다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이 내야 될 이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국채를 더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비트코인을 펌핑 신호를 줄 겁니다. 왜냐, 비트코인이 오를 때마다 국채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찍어내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비트코인은 새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찍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할 때는. 그래서 비트코인의 펌핑 신호를 준다면 미국이 굉장히 국채를 사는 데 있어서 편할 것이다. 왜냐면 말은 공짜잖아요. 미국이 비트코인 매입합니다 라고 흘리기만 해도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펌핑할 거고요. 미국 지갑 주소라는 거에 이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린다 라고 하면 이거 뭐 미친 듯이 펌핑 오는 겁니다. 이거 전 세계적 포모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펌핑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금리 인하 자체도 비트코인의 펌핑 신호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 이거예요. 비트코인을 띄워야 국채가 팔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비트코인을 펌핑 시킬 것이다. 더 좋은 건 뭐다? 아주 적은 금액이나 입으로만 떠들어도 비트코인 펌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부채 한도나 뭐 진이 늘어난 거고요. 지니어스법이 실행이 확정이 되면 단기 랠리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니어스라는 건 규제 명확하고 그러면 이제 크립토 쪽에 돈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TGA 충전할 때 0.4조 달러 정도를 급격하게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충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 하필이면 9월부터 금리 인하 계획이 잡혀 있고, 만약 그렇다면 랠리가 재개될 수가 있고요. 유동성이 엄청나게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코스피, 나스닥 이런 것도 다 같이 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제 결론은 뭐냐, 국채를 팔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띄워야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금리, 기업 모두 같이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는 저는 얼마를 예측하느냐, 150K에서 20K 정도를 더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합리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미국이 산다고 하고 우리 정부도 산다고 그러고 누구 산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 포모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그 가격은 예측을 할 방법이 없다. 예,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때부터는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광기가 오면 슬슬 우리는 발을 빼야 됩니다. 예, 광기가 오면 탈출하는 겁니다. 코스피, 나스닥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이 코인 시장으로 고개를 돌리면, 그리고 뉴스에 나오고 하면 이제 슬슬 우리는 발 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탈출 계획까지 다 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용 자체가 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결국에는 TGA 잔고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제 지지부진한 가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속 또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반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잘 같이 견디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 불만맨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성투하십시오.